많이 됐네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네요. 네, 그렇게 하다 하여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시작해서 학당이 지금 되어져 가는데요. 그래서 인제 올해는 그 주제를 어 세계 시민으로서 아니면 민주 시민으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지금 기후 위기나 어 기후 변화에 대한 굉장히 이슈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경 안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뭔가 개인적인 실천이나 또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토론을 시작한 지가 지금 오늘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인제 올해는 인제 이거 좀 이야기하다가 마을 문화예술에 대한 책을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인제 하반기쯤 가면은 인제 나올 거고요. 지금은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들을 같이 이제 뭐 이론적인 폭넓은 그런 것보다 뭐 교수님들이 막 이론 강의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우리는 마을에서 아니면 내가 쉽게 접근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실천하기 쉬운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고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합니다. 우리는 여기 마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기후에 대한 첫째 시간에는 우리 기후의 원인이 뭘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또 기후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를 잘 버립시다. 지난달에 쓰레기에 대한 걸 했고요. 그리고 인제 참석하신 분들이 인제 조사해 온 거 또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또 다들 바쁘셔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많이 참석도 못 하셨고 그래서 '한번 쓰레기에 대한 것을 더 한 번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쓰레기에 대한 것을 더 짚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인제 똑같은 것도 두 번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의류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거 잠깐 또 같이 얘기 나누려고 PPT를 같이 섞어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우리 이미선 선생님 어 혹시 궁금하신 거 답이 됐을까요? 문자로 아, 채팅에 남겨 주시면.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네네. 하고 지금 뭐 모임이기 때문에 네, 네네. 네, 네. "설명 잘 네, 들었습니다." 하고 네, 올라왔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같이 PPT 공유하면서 이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어 제가 혼자 이렇게 뭐 말하고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각을 나누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다. 왜 앞으로 넘어갔지? 이걸로 해야지. 네, 됐네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그럴게요. 처음부터인데 왜 이게 나오지? 처음부터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예리하면은 여기.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나누는 거는 타이틀은 기후 변화와 환경인데 지금은 기후 변화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예쁘게 말하면 기후 변화잖아요. 기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가 힘든 상황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삶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후 위기라는 말을 요즘은 거의 이걸 많이 쓰죠. 이제 기후 변화하면은 왠지 좀 부드럽고 멀게 느껴지는데 기후 위기 그러면 뭔가 꼭 급하게 뭔가 대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는 예.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와 환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쓰레기를 잘 버립시다."라고 해서 조사해 온 것도 발표하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쓰레기예요. 어디에 버려진 쓰레기인 것 같은가요? 바다에서 그물에 건진 쓰레기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자, 제가 두 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자, 예,
요건 쓰레기예요. 지금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 자, 그렇게 많이 버려진 쓰레기. 자, 이거는 그물에 새우잡이 그물에 걸려 올라온 쓰레기거든요. 새우보다 쓰레기가 더 많죠. 지금은 이거는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제가 사진 찍어서 KBS 방송 그 뉴스 시간에 나온 거 지난달에. 네, 이렇게 쓰레기를 우리가 잘 못 버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쓰레기 종량제가 언제부터 생겼냐? 1995년도에 도입이 됐대요. 19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가 생겨났대요.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시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을 살펴보면 70%는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70%나 된대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서 재활용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 그리고 위에 보시면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소각되고 매립돼요. 근데 문제는 재활용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되고 매립되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쓰레기 분리를 잘 하게 되면은 어떻게 재탄생이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종이를 버렸어요. 페이지를 버리면 뭐가 돼요? 새 종이가 되고 노트가 되고, 그 다음에 금속 캔과 고철류를 버리면은 그게 다시 철근이나 강판 재활용 캔이 만들어진대요. 그 다음에 페트병이 부직구나 옷으로 나와요. 이거 되게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옷에 대하여 페트병으로 만든 옷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유팩은 이렇게 화장지로 나온 거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빈병도 다시 유리병 씻기, 유리블록. 그런데 이게 이걸 다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은 사출 제품.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거는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것들을 제가 읽어보고 몇 가지만 캡처해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의자 우리 그 해수욕장이나 야외 나가면 많이 보는 의자잖아요. 편의점 앞에도 있고 이것도 플라스틱 재탄생된 제품이라는 것을 저도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활용되면은 다시 재활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우리 부천시는 사료와 퇴비로 만들어지고 바이오가스 연료로 됩니다. 그다음에 음식 분리 배출을 잘합니다. 어떻게?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유리 제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눴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혹시 저것이 유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는 거 있나요? 유리인 줄 알고 버렸는데 유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유리 뚜껑이 그렇다고 했어요. 네, 유리 뚜껑 우리 부엌에서 냄비 뚜껑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거는 이제 마대 그 불용성 마대 폐기물 버리는 거 사서 거기에다 도자기나 내열 식기류 이거 내열 식기류도 이것도 강화유리 같은 거 이것도 유리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탈 제품 네 깨진 유리도 유리에 넣으면 안 된대요. 깨진 유리 네 그다음 지금 현재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건축물 폐기물 버리는 네 그 마대 그 마대 사다가 네. 거기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하나 사다 딱 놓고 그릇 깨지면 도자기 전에는 관리소에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냥 쓰레기 봉투에 몰래 하나니까 넣으세요 이러더라고 관리소장님이.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포대 하나 마트 가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에 가니까 사다 놓고 도자기나 컵 같은 거 깨지면 그냥 이렇게 그 담아요 그냥.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이제 어떤 건 해당이 되고 어떤 건 안 되냐 각자 개인이 조사한 거 얘기하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나는 이거이 궁금하다. 서로 대화를 해서 보니까 근데 그 시에서 말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말하고 하는 게 많이들 서로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박 껍질을 음식물이냐 일반 쓰레기냐 어떻게 버리세요? 그 수박 껍데기. 그동안에 음식물로 버렸었는데 지난번에 공부하고 그 껍질이 음식물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네.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있어요. 네, 한번 또 다른 분들은 프랑스에서는 음식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수박 껍데기는 계속 일반 그 종량제 봉투, 아니 저기 그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항상 버렸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어떤 사람한테 또 이제 도대체 어떻게 버려야 되냐 알고 이제 우리 둘의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메론하고 수박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큰 덩어리로 버릴 때는 굵직굵직하게 버릴 때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또 잘잘하게 이렇게 썰어서 버릴 때는 음식물로 버리고 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디 보니까 또 일반 쓰레기래요. 그래서 저도 일반 쓰레기 버렸다가 또 사람들이 막 그거 음식물로 넣어야 돼. 그러면 또 막 음식물로 넣었다가 이랬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오세영 선생님이 제주도의 어떤 자료를 이렇게 보시고는 거기에 무슨 안 좋은 성분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하자고. 그럼 바나나 껍질은 어떻게 버리세요? 바나나 껍질이나 귤 껍질은? 일반 쓰레기요. 일반 쓰레기로 버리죠. 네, 저도 일반 쓰레기. 근데 그때 언젠가 시에서 우리도 이제 생협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모이면. 그래서 그거 막 얘기하는데 바나나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일반으로 버렸거든요. 다 일반으로 버리시네요. 그럼 잘하고 계신 건데요. 네. 훌륭하세요. 너무 잘하셔요. 자, 버려야 할 것 중에서 뽁뽁이는 어디다 버리세요? 뽁뽁이. 뽁뽁이 있잖아. 종량제에다가 재활용 뭐 가구 같은 거 사면은 네. 전자제품 사면 들어있는 뽁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는 뭐예요? 일반 쓰레기예요?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있어요. 뽁뽁이도 재활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환경부에 나와 뽁뽁이도 재활용에다 넣으라고 저도 일반에 다 버렸거든요. 전에. 근데 또 환경부에서 나온 그 지침서 보니까 뽁뽁이도 또 재활용통에 비닐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전에는 그게 재활용으로 됐는데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뽁뽁이 뭐 이렇게 뽁뽁이 종류 그 종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하는 종류들을 그냥 네. 폐기물로 버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그러니까 전에는 네네네. 휴대폰 있는 데를 같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엄청 종류가 많은데 환경부처 이렇게 보니까 밑에가 뭐라고 써있냐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고 써져 있으니까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끼리 모여도 다 달라가지고 정말 이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또 이렇게 바뀌고 막 이런다고 맨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이 맞으신 게요. 저희도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천의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서 저희가 4차 시루에서 환경 관련 강의를 했었어요. 시민분들 네네. 대상으로요. 근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 교수님 한 3강 하고 4강 이제 이게 실용적인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지자체마다 그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 분리배출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저희가 부천의 쓰레기는 부천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천 자체가 굉장히 쓰레기 배출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도에서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그 퍼센트 비율이 굉장히 적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해서 내도 이거를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다른 시에 비해서 크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자체의 그 지침을 따라서 예, 저희가 그 폐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저희 냉장고에다 이거 붙여놨거든요. 보이세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전 이거 항상 부천시에서 발행되는 거 해갖고 이렇게 앞뒤로 막 상황들, 분리배출 방법 안내, 부천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예,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업데이트해서 올리는 그 행보지가 있어요. 그런 거 항상 이렇게 붙여놓고 버릴 네. 때마다 예, 그거 보고선 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막 엘리베이터에 붙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 아파트는 또 음식물 쓰레기통이 따로 이제 기계로 하거든요. 그람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기계가 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 기계 설치하면서 또 나눠준 종이에는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팜플렛 줄 때마다 조금 틀린 것 같아. 수박이 또 버려도 된다고 수박이 딱 이게 한쪽 그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 그 기계 안에 들어가도 되는 것,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헷갈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우리끼리 서로 많이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해 폐기물, 이거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폐의약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못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을 때는 수은이나 이런 게 인체에 해로움을 주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폐형광등. 근데 그 주택은 폐형광등을 어디다 버려요? 아파트는 이렇게 전용 통이 딱 놔져 있잖아요. 저희는 주민센터 가서 버려요. 아, 저 그래야지 약지동에 되죠. 사는데 주택에 살다 보니까 따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민센터 주변에 가면은 폐건전지랑 예, 형광등 수거함이 있어서 거기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은 이제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갈 것 같아. 그렇죠. 네, 거기가 저도 그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네. 그런 거 나온 일도 별로 없었지만 저 형광등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 폐 형광등 그냥 모아 넣었어요. 집에 현재 모아져 있어요. 또 어디다 버릴지 아직 모르고 있었는데 동사무소 가면 있구나. 네, 하나 알았습니다. 우유팩이나 이런 것도 다 씻어서 말려서 동사무소에 가져가면은 뭐 교환해 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조금 가져가면 의미가 없다 하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야 이게 바꿀 수 있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그리고 이제 1리터짜리 35개는 돼야지요. 그래요. 네. 기본이.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도 네. 예, 동에서 안 되세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로 맞아, 가져가셔야 맞아요. 돼요. 그 예, 아이스백인가 그것도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폐건전지는 이제 중금속 유해물질이 나오고 그다음에 폐의약품 이거 그 참 아이스팩 그것도 모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거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놓으면은 재활용하는데요. 아이스백이 일반 쓰레기일까요? 재활용 쓰레기일까요? 일반 쓰레기예요. 그 일반 안에 쓰레기로 내용물 알고 때문에. 있어요. 네, 원래는 다 일반 쓰레기였어요. 안에 젤이 들었을 때. 근데 요즘에 네, 이제 예. 친환경 한다 그래갖고 물로 그렇죠. 해서 하는 거가 있어서 예, 예. 그거는 이제 예전에 사람들이 또 엄청 또 잘한다고 젤을 잘라서 하수구에 버리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거는 환경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 쓰레기인데 이제 지금은 안에 물이 들어있는 게 있대요. 그러면 물이 들어있는 거는 잘라서 물은 버리고 껍데기는 재활용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재사용하자 그래가지고 그 시에서 수거를 해요. 그래서 그거 다시 깨끗이 해서 이런 냉동식품 이동하는 그런 매장들에게 주거든요. 우리 생협은 이제 저는 이제 모아서 하나씩 있으면은 생협 매장에 갖다 주거든요. 깨끗이 닦아서 갖다 주면 배송할 때 그 고객 조합원님들이 물건 사면 배송할 때 고기 같은 거 사면 거기에 넣어서 같이 갖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재사용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일반 쓰레기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물이 들어있는 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집에서 먹다 남은 약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가 전용 수거함이 약국에 있다는 거 아셨나요? 약국에 알약 버리는 통이 있어요. 버리는 통이 있나요? 우리는 네, 약국 가시면 네, 한쪽에 약들 네. 그거 하는 수거통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약국이나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배출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저도 약국에 가서 저도 한 번도 안 버려봐가지고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 도서관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네요. 애들하고 같이 하시고 또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많이 잘 알고 계실 강의를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니까. 요즘에 환경에 대해서 되게 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네. 예, 좀 제로 웨이스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고민을 하고 행동을 옮기려고는 하는데 이따가 강의 끝나시면 또 제가 네. 네. 잠깐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이야기. 네. 그다음에 이제 의류 쓰레기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서부터는 말 안 했어요. 의류 쓰레기가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의류 쓰레기도 심각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의류가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요. 물도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은 약간 이제 쓰레기 쪽으로 해서 자, 요거 한번 봐보실까요? 이거 이제 이것도 2주 정도 됐는데 환경 스페셜에서 나왔던 거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KBS2에서 이게 뭘까요? 한번 상상을. 바다 아니에요? 바다? 물? 바다는 아니고요. 강물 속이에요. 지금 강물 속. 또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쓰레기 보이시죠? 의류 쓰레기. 사람 주택가인데 강물이 흘러요. 이렇게. 네, 여기도 지금 사람 사는 곳이에요. 전부 다 의류 쓰레기들로. 네, 지금 아까 처음에 보신 사진 요 강물이 이렇게 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류 공장에서 나온 폐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강물 사이에도 전부 다 이렇게 네. 네,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의류 생산 국가이고 방글라데시 디카래요. 아까 거기 그 동네가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의류를 생산하는 국가인데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 종사자 임금이 한 달 평균 112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12만 6천 원. 와, 한 달 동안 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400만 명이 의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까 사진에서 보신 거기가 바로 의류 생산하는 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멋지게 예쁘게 값진 옷 포장되어져 있는 값진 옷을 사지만 그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런 그런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하나씩 사고 버리고 하는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럼 요거는 뭘까요? 혹시 의류를 태우고 있는 거 불꽃인가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꽃 어떻게 보면 꽃 같아 꽃 그죠? 미술 작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옷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옷을 다 소각시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입었던 옷만 소각시키지 않고 팔리지 않은 옷들까지도 다 소각시키고 있다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재고품들이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는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이런 옷들을 갖다가 다음 해에 고객들이 또 신상품 사잖아요. 유행 따라 또 새로운 거 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품은 계속 안 팔리고 결국에는 소각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청바지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입는 옷이잖아요. 청바지가 가장 많이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만들어질 때. 그래서 이제 하나 사면 한 10년은 입어야 되지 않나. 1년에 만들어지는 청바지가 40억 벌이래요. 40억 벌. 저는 가늠이 안 되네요. 청바지 한 개의 탄소 배출량은 33kg. 자동차를 탔을 때 111km하고 맞먹는 그런 탄소 배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옷이 만들어져서 버려지고 태워지고 있다는 거, 팔리지 않아서. 네. 자, 그리고 패션 산업의 온실가스가 우리가 지금 항공기가 22%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종류별로 탄소량 배출이 이렇게 되는데 뭐 쓰레기가 0.8이냐 뭐냐 누가 뭐 얼마냐 이렇게 뭐 자동차 배기 내연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비행기가 22%라고 죽도록 친환경차 타고 다녀서 내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우리는 이제 환경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 세계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도 패션 산업의 온실가스가 더 많다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전 세계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도 패션 산업의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청바지나 이런 재고를 보셨죠. 창고에 그렇게 쌓여 있는 물량들을 보셨는데 이제 거기 인터뷰 나온 사람 중에서 의류계의 어떤 대표자님이 나오셔서 재고 가게를 갔대요. 물류센터에 가서 1년차, 2년차 재고되어져 있는 물건을 보고 왜 이 옷이 안 팔렸지? 이 옷이 이렇게 많이 안 팔렸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의류를 만드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고 생산만 했지 팔리지 않는 옷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생산해서 많이 이렇게 무조건 생산할 게 아니라 옷이 재고가 남으면 왜 이 옷이 안 팔렸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 중에 그 의류 생산의 대표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가 폴리에스터가 이제 1950년대에 왔었대요. 1950년대 의류 대량 생산 시대를 위한 꿈의 소재 폴리에스터. 말리기도 잘 말라. 빨래 말리면 그죠? 면보다 폴리에스터가 훨씬 더 빨리 잘 말라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옷을 보시면 이 옷 하나 자체가 다 플라스틱인 거예요. 폴리로 만들어진 옷이겠죠? 네, 페트병으로 지금 옷을 만들어 놨어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페트병이 전쟁이 일어났대요. 페트병. 왜냐하면 페트로 이제 막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한다고 하니까 페트병을 이제 압축해서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압축품 가격이 1월 달에 비교했을 때 60% 정도가 가격이 올랐대요. 이제 서로 이제 페트병이 이제 전쟁인 거죠. 서로 가져다가 자기 제품 만들려고. 페트병 하나보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티셔츠 한 장이 훨씬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다라고 또 의료계에 계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페트병 하나보다도 우리는 페트병 막 뭐 안 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나와서 페트병 하나보다 티셔츠 한 장이 훨씬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다. 지금 보셨잖아요. 이 티셔츠에 보시면은 페트병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셀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셀 수가 없네. 색깔이 다 똑같아가지고. 페트병 하나보다 티셔츠 한 장이 훨씬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다. 그러니까 티셔츠 하나 사면 10년은 우리 매년 유행하는 거 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세계 섬유 생산량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근데 지금 그 폴리에스터가 제일 많죠. 50% 이상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면보다 폴리에스터가 싸니까요. 왜냐하면 장사들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환경 생각하고 좋은 걸 사지 않고 그래서 폴리에스터가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꿈의 소재였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일회용 막 나왔을 때 너무 좋았잖아. 편리하고 너무 막 신세계에 온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겠죠. 폴리에스터가 면보다 가격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좋냐 70에서 80%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대요. 연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 작은 오염인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하나가 볼 수가 있겠죠? 요새는 플라스틱 페트병으로도 만든대. 이건 뭘까요? 옷을. 그러니까 진짜 셔츠를 하나 사면은 10년씩 입어야 된대.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나오면 그거 하나. 전에는 그냥 면티는 잘 안 마르는데 이거 뭐 옷이 타고 있는 뭐 건가요? 옷이 플라스틱. 타고 있는 것 같을까요? 옷을 많이 만든다. 어. 모르시겠죠? 오래 입어. 10년씩 20년씩. 뭐 같아요? 자, 이거 보면 면 55%, 폴리에스터 45%, 혼방 소재 새 옷, 이 세 가지 옷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세탁기에서 나온 찌꺼기, 그 플라스틱 찌꺼기예요. 세탁기에서 이제 실험을 했거든요. 이 세 가지 옷을 가지고 혼방 소재, 폴리에스터, 면. 옷 1kg 세탁 시에 배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보면은 아크릴 소재는 이제 새 옷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168,750개가 나왔고, 폴리에스터와 면 혼방 소재, 혼방이 안 좋더라고. 혼방 소재도 안 좋더라고. 되게 새 옷 502,500개. 그러니까 혼방이 헌옷이 더 나오죠. 예. 675,000개가 나왔대요. 이게 이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하신 거 이제 발표한 거거든요. 환경 스페셜에서. 이게 바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가 그 세탁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에 뭉쳐서 나온 거. 네. 그리고 한강물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한강물 20리터에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 물 20리터 기준. 이렇게 폴리프로필렌, 폴리, 네, 그 다음에 에틸렌 조산, 기타, 폴리 들어가 있는 거가 이게 다 이렇게 석유에서 나온 거라서. 잘 보셨죠? 어쨌든,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폴리 소재가 들어있는 의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우리 생활 주변에 주부들이 아주 가까이 쓰고 있는 물건 중에 폴리나 아크릴인 게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수세미 혹시 어떻게 쓰고 계세요? 손뜨개로 한 거 수세미 쓰고 있는 거. 수세미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거 쓰시죠? 네. 우리 오 선생님은 어떻게 수세미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저도 그냥 일반 아크릴로 떠주시는 거를 기존에 썼었는데, 네. 이번에 환경 운동 하시는 선생님이 거기서 사용하시는 수세미를 보여주셨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쓰고는 싶으나 사용하신 분들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그걸로 잘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하면은 그런 수세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수세미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쓰려면은 제가 먹는 음식도 채식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또 부딪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일반 수세미를 쓰고 있어요. 예, 저희가 육식의 사용량이 좀 많다 보니까. 예. 네. 네. 저는 지금 한 3년 됐나? 저는 삼배수세미를 씁니다. 삼배수세미. 그러니까 우리 열매 길쭉한 호박처럼 생긴 열매 수세미도 있잖아요. 열매 수세미를 말리면은 이렇게 막 엉켜져 있는 수세미 같이 생기게 나오는데 생협에서는 그것도 팔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좀 나한테는 좀 불편한 것 같고, 왜 자기도 또 그래서 저는 우리 생협에서 이제 두레생협에서 한 3년 전에 선배 수세미 만들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수세미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 근데 밥 먹고 설거지하고 사실
빨래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작은 거지만. 그래서 이제 삼배 수세미를 천을 시중에서 팔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천을 떠다가 삼배를 떠다가 우리가 바느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예쁘지 않게 네모나게 좀 약간 두껍게 만들어서 면 행주처럼 사이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쓰니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기가 많은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세제를 전혀 안 쓸 수 없어서 저도 일반 수세미를 쓰기는 써요. 그런데 어떻게 쓰냐면 그 통풍이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주방 세제가 필요할 때는 그 일반 수세미에다가 묻혀서 한 번 문질러 주기만 하고 헹굼을 할 때는 삼배 수세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그 수세미를 안 쓰게 되겠죠. 그리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 삼배 수세미가 연마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그릇이 바짝바짝해져요. 좋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좀 2번 해야 되니까 번거로웠는데, 그리고 이제 기름기 없는 거는 무조건 그 삼배 수세미로만 해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가 그 무엇이든 물어보에서 나와서 시청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퐁퐁을 안 하고 설거지 하는 거에 대해서 세제 주방 세제를 안 쓰면 일반 세제 안 쓰면 설거지 괜찮으냐, 세균이 없어지냐라고 물어보니까 물로만 해도 세균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주부들이 세제 안 하면 왠지 찝찝하거든요. 설거지할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안 묻은 것도 주방 세제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옷 살 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폴리 이런 것들을 막 몇 년 전에 이제 생애베스트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폴리 안 들어있는 거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옷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우리 생활 옷 좀 디자인이 이상하게 생긴 그런 천연 염색을 입는 이유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폴리 안 들어있는 거 살려 보면은 천연 염색을 또 사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천연 염색은 사실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옷들이. 그래서 참 힘들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환경을 말을 하고 뭔가를 비판하고 행하고자 할 때는 나에게 희생과 불편함을 줘야 하는 그런 각오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설거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빨래도 가능하면 한 번 더 입고 옷 한 번 더 입자, 깨끗한 좀 한 번 더 입고, 예전에는 한 번 입고 바로바로 했다면 한 번 더 입자, 이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탁을 자주 할수록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니까 가능하면 더 줄여서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기는 해요. 머리에 헤어 린스 안 쓴 지는 아가씨 때부터 안 썼고 20대부터 환경이 안 좋다고 하니까 헤어 린스도 안 쓰고, 그때는 막 비누로 머리 감고 식초 한 방울 떨쳐서 헹구고 그랬는데 근데 제 머리가 특성상 너무 얇고 약해서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서 헹궜더니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얇은 머리가 거기에서 또 갈라지는 현상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머리 끝이 뚝뚝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20대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머리는 그냥 린스나 이런 그때 스프레이 안 뿌리고 드라이 안 하고, 저는 드라이로 말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아가씨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생활이 되면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럼 미용실 자주 안 가고, 그게 바로 이제 좋은 것 같고,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의료계에서 이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거거든요. 국내 매출 상위 7개 패션 기업 설문조사. 지금 전부 환경 스페셜에서 나온 거예요. KBS. 1. 의류의 생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7개의 패션 기업 중에 인식하고 있다가 6군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0, 응답 거부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응답 거부.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의료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막 신나게 우리는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그러면은 민망한 것처럼,
이제 자기들도 알고는 있지만 환경 문제 너무너무 막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해요. 어쩔 때는 응답을 거부했다고 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판매되지 않는 재고 상품의 소각 여부.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가 입었던 옷만 태우는 게 아니라 소각하는 게 아니라 재고 상품까지도 소각해서 없앤다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각하지 않는다 한 군데, 공개 불가, 응답 거부 이렇게 세 군데만 응답을 했죠. 이게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갈 길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잉 생산과 그에 따른 재고 폐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수요에 맞춘 적정 생산하겠다 한 군데, 업사이클링 하겠다, 판매를 통한 재고 소진하겠다. 2월 상품을 우리가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새 상품을 만들지 않게 하려면은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친환경 방식의 재고 폐기 하겠다. 대안 모색 중이다. 응답 거부가 두 군데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기업들이 변해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 공부하면서 야, 기업들이 변하게끔 우리가 시민들이 먼저 역으로 나가자.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요구를 하자. 기업에 요구하는 시민이 되자. 이렇게 이제 이거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혹시 이거 친환적인 옷 없어요? 라고 우리 소비자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게 되게끔 만들면 어떻겠느냐.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건 너무 범위도 넓고 해야 할 말도 많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생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 실천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 이제 생각하고 나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거창한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이제 얘기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나는 환경을 생각해서 이 정도는 하고 있다. 또 앞으로 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라든지, 오늘 또 새롭게 들은 것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사선님 뭐 하고 네. 싶은 얘기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예. 제가 저번에 이제 한 4강 정도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부들이죠. 주부들이 정말 재활용부터 해서 의식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분리배출이라든지 재활용 부분을 너무 열심히 많이들 하고 계세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네. 관심을 갖고 정말 생활용품들도 많이 바꾸고 계시고. 근데 저도 해봤지만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뭔가 집에서 가정에서 솔직히 남자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나오는 특히 요즘은 다 식구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PT병,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하고 비닐하고 종이하고 캔하고, 그러니까 집에 한 4개, 5개의 칸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 일일이 비닐도 주스 하나를 팩을 먹어도 다 잘라서 씻어서 버리고 이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활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은 인제 되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생활했었는데, 그때 강의를 다 듣고 제가 생각이, 내가 하는 행동들은 그래 지속적으로 하긴 해야 돼. 해야 되지만, 이게 개인이 하는 이 재활용은 우리가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환경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냥 별로 그러니까 어디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너무나 작은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정책과 기업이 바뀌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들이 만드는 제품들 포장재부터 플라스틱, 그리고
비닐 모든 이런 것들이 포장재나 이런 사용 물품들이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그들이 연구하고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100사람이 하는 것보다 1000명이 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의 정책 바꾸고 하는 부분들이 더 큰 효과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행동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과 같이 연합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서 부천시에다가 또는 이제 나중에 뭐 어떤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이 행동이 정말 중요한 거고 더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부천에도 2개의 단체들이 있어요. 저희 그때 보면서 알려주셨었는데 부천 청년기후행동하고 우리 부천에 그리고 기후위기 시민행동 단체들이 있는데 기후위기 시민행동단체는 아마 Y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부천 청년기후행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천에서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복지관이라든지 종교단체 그리고 여러 하여튼 기관들이 다 같이 연합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개개인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행동도 되게 중요하구나. 부천시에 요구하고 바꾸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거를 띄워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개인적이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면서 또 함께 움직여야 될 때는 동참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동참해 주는 거. 이게 뭐 행동으로 해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민이 우리 국민들이 기업을 변화시켜야 된다.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큰 정책적인 면은 우리가 나서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정책이 따라줘야 되겠더라고요. 친환경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느 회사 사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모든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겠다. 포장재부터 시작을 해서 케이스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생협에서도 말을 하거든요. 아무리 개인이 좋은 친환경,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일회용 컵이 뭐 옥수수 뭘로 만들어서 재활용이 잘 썩니 안 썩니 비닐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게 있고 안 썩는 게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걸 다 각각의 분류를 해서 버려야 그나마 이게 생분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돼야 되는데 정책이 그게 하나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각각의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도 어쨌든 결국에 그건 일반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이거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독단적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리로 통일성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일반 쓰레기가 어차피 일반 쓰레기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나누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사 선생님 말씀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하는 거겠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소비를 지금 줄여보려고 해요. 맞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요. 아이들과 이제 식구들이 같이 먹는 그 음식들을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과하게 먹지 않고 약간 진짜 덜 먹고 덜 쓰고 이렇게 뭔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저한테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소비 줄이자. 옷 있는 거 한 20년, 10년 이상 20년 입자 이런 거. 정말 중요하긴 아까 오늘 의류 보니까 심각하죠. 의류가 아까 우리는 페트 하나 안 산다고 물 안 먹고 참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라 옛날에는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냥 없어서 살지 저거. 그리고 이제 날씨가 앞으로 점점 온난화 때문에 더워질 텐데 적응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기후 위기가 이제 기후 변화 막 이렇게 하니까 더 살 수 없는 거야. 이제 더 설치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신경 쓰여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 겨우 이제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왜 했냐면은 친정 엄마가 이정인의 에어컨이 없어서 얼마나 이 더위에 덥냐면서 막 생각이 나니까 내가 돈 보내줄게 에어컨 사라 이렇게 이제 엄마 내 돈이 없어서 에어컨 못 사고 이렇게 어른들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다른 자식들은 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게 열대야 되고 막 폭염이 계속되는데 짠하게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가 100만 원 보냈다고 에어컨 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내 생각도 중요한데 이제 엄마가 또 딸을 저렇게 짠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에어컨을 3일 전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애들에게 이제 30도 이상이 될 때만 틀자. 그리고 지금 실내 온도도 28도로 해놨거든요. 실내 온도를 28도로 조정해놓고 30도 넘을 때만 틀자, 열대할 때만 틀자. 그랬더니 우리 유진이가 하는 말, 엄마 우리 집에 에어컨이 생길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엄마한테 언제 우리는 에어컨 안 하냐고 불평은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어컨 생길지는 생각도 안 해봤다고 하니까. 대단하세요. 네. 지금까지 에어컨 없이 사셨다는 게 대부분 남편분들이 바깥에서 활동하시다가 집에 들어오면 더워서 못 참으셔서 가정주부들보다 남편들이 더 에어컨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제가 또 우리 식구들은 또 이렇건 저렇건 해야 되니까 참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은 또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올해는 이제 열대야가 워낙 길어지고 폭염이 길어지니까 엄마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돈을 보내준다고 막 하시니까 내가 알았다고 했다고 해서 하여튼 네. 제가 조금 좀 네네네. 오늘 뭐 하여튼 말씀 준비 잘 하셔서 특별히 의료 그거는 아주 새로운 정보네. 아주 우리가 필요한 몰랐던 것이라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아까 지금 오사선님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참 우리 도서관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뭐 쓰레기나 개인이 할 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함께 이거를 이제 참여하고 지역과 마을 단위에서 개인이 아니라 이거 전체가 할 수 있는 또 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이 통로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이 자체가 지금 마을 모임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우리 이제 의료협동조합에서도 여기에 이제 이제 건강 리더 쪽에서 공부한 것 중에서도 우리 이 문예학당 쪽에서 알리고 싶은 게 있고, 오늘 이제 이 문예학당에서 얘기하는 이 쓰레기 문제에서 이 의료 같은 것들은 한번 또 건강 리더들도 언제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건강 리더 모임 때는 이렇게 서로 초청도 해서 이렇게 들어보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마을 단위의 예를 들면은 환경위원회 아니면 이제 생태위원회, 우리 생태 리더들을 이제 키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시에 전달되는, 이렇게 하면 이제 오수정 사서 같은 이게 좋은 아이디어들, 이게 개인 단위에서 뭐 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일도 많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남성이라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집사람한테 야단을 많이 맞고 요즘은 굉장히 이제 막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지식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좀 귀찮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런 욕구가 없는데 이 코로나가 닥치고 아까 오사선님이
주부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봐. 뭐 씻고 뭐 그냥 우리 그냥 버리면은데 그냥 통에다가 제일 남자들은 넣는 것만 해도 그게 그동안에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보니까 뭐 씻고 다 말리고 어디다가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처분하는 게 이제 우리 남자 의식들의 그래도 통일해도 제대로 넣으면 다행이다 이제 이런 건데 하여튼 우선 반성을 하고 이렇게 개인이 노력을 하지만은 제가 이 통합 돌봄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오사선님 말씀이 절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나 생태 쓰레기 문제를 개별 단위로만 이거를 분류해서 각 가정이 한다든지 주부들이 한다든지 집에서는 주부들이 목이다. 그다음에는 이거는 각자 그 쓰레기를 버리는 가정들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을 전체 단위에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또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아까 말했듯이 정책이 바꾸고 시에서의 전체적인 환경 생태라는 그 흐름 속에서의 의지들을 새롭게 모으고 이거 정책적으로 바꾸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통합 돌봄 마을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주민들의 그 자치적인 그 역량으로 묶여져야 이게 시에도 전달이 되고 이것이 이제 건강 문제와 함께 환경 문제와 할 때 이제 돌봄 마을을 만드는데도 큰 이제 파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공부하는 것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제 통합 돌봄 마을 단위에 있어서 생태 분과 같은 것이 생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레기도 관리되고 마을의 환경 생태 문제도 개선될 거다. 그런 거 좀 오늘 이렇게 토론하면서 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저는 알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막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요. 이제 각자 다 실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안 쓰는 전기 플러그 뽑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농약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 땅이 죽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소비자 또 시민으로서 기업이나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요청하기,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의 변화를 요청하고 또 기업에다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하면은 기업도 바뀌겠죠. 불매운동도 필요하면 요즘은 잘 하더라고요. 고기 먹는 횟수 줄여나가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그 요즘에 그 SBS 스페셜에서 육체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육식과 채식의 극단적인 전쟁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한 2번 봤는데 너무 극단적인 거죠. 육식하는 사람은 아예 채소도 안 먹고 고기하고 소금간만 해서 먹는 후추하고 소금간만. 채식하는 사람은 아예 또 그렇게 먹다 보면 극단적인 거에 대해서 막 실험하고 이런 거 나왔는데 실험한 단계 뒤에는 제가 안 봐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거를 그 축산업에 대한 그 메탄이나 그 탄소 그게 문제가 돼서 또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건강 때문에 채식들을 하시다가 지금 기후 위기가 되면서 그거 방향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환경을 생각해서 비건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들을 바꾸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근데 이제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고 먹던 사람이 갑자기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채식하면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육식해도 건강한 사람. 그래서 10번 먹을 거 5번으로 줄인다거나 5번 먹을 것 3번을 줄인다거나 이 정도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애들이 워낙 성장기 아이들은 고기 하잖아요. 뭐 먹을래? 그러면 고기 이러니까 사실 줄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이제 완전히 먹지 말자라고 말은 못하고 횟수를 줄여나가면은 조금씩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 아껴 쓰기, 그 다음에 물건 오래 쓰기. 아까 우리 오 선생님 말씀하신 건 소비 줄이는 거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물건 오래 쓰면은
네, 그만큼 생산을 해내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환경을 살리는 것 같아요. 오염 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바른 소비 생활 교육. 예.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럿이 함께 만나서 교육하고 토론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거,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비닐 사용 안 하기, 그다음에 자전거 타기. 이거 목사님 오세양 선생님 자전거 사주셨다면서요? 네, 내가 실천했어요. 내가 강사비 그냥 통째로 생일 선물로 줘서 아니 네.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어디서 강의를 해서 그냥 그걸 통째로 이번에 네, 드렸죠. 자전거 타기 이렇게 환경 그런 에너지 절감 운동하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네, 가까운 곳은 걷기. 우리 저기 김현자 선생님 처음에 우리 1차 때 하고 나서 차 안 갖고 가까운 데 걸어 다니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걷고 싶은 도시 만들어 나가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게 걷고 싶은 도시가 될까? 우리 동네가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녹색 도시가 녹색 마을이 되면 있을까? 돼요. 네, 그렇게 이제 그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엄청 많죠. 너무너무 실천할 게 사실은 많아요. 수세미조차도 이제 아크릴 쓰지 않고 뭐 삼베스 친환경 수세미 쓰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조그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건데 너무나 많은데 이게 다 각자 사람마다 실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지키는 거. 오 선생님 고개 끄덕끄덕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옷도 마음대로 못 사요. 알고 나면 폴리 소재가 안 들어있는 게 거의 없어서 혼방도 안 되지. 저거 뭐지? 면인가 보면 폴리 혼방, 아크릴 뭐 7%막 이렇게 돼 있어서 저것도 안 되겠구나.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천연염색 그걸 사게 되고 비용이 사실은 부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거는 또 약간 가격이 더 높긴 하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저렴한 것들보다는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한마디씩 저기 안 하는 분들도 하고 마무리하죠 뭐. 한마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했고 오사선은 했고 김현자 권사님, 이복 선생님, 저기 이은주 선생님 한 마디씩만. 네. 공유 하면은 정지하고 얼굴 보고 얘기할게요. 네. 네, 저도 그 의류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환경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 의류에 대해서 저는 워낙에 이제 뭐 옷 사 입을 돈도 없고 그래서 안 사 입고 그랬었는데 당당하게 좀 오랫도록 입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빨래하고 이럴 때도 요새는 이제 여름이라 되게 자주 빨게 되잖아요. 네. 비누나 세제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맹물에 좀 한 번씩은 맹물에 빨아서 그냥 한 번 헹겨서 그냥 옷걸이에 널어놨다가 그냥 입고 이럴 때 많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좀 실천 가능할 것 같고 옷 오래 입는 거 그거 저도 실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나 진짜 우리 선정 선생님 너무 강의를 잘하셔서 아이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복순 선생님 어땠어요? 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실천할 일이 너무 많아갖고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게 네. 들어야 되는 거라서. 네, 실천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네, 감사합니다. 해당되는 일도 있어요. 네. 저는 많이 아끼는 편이에요. 경제적으로 많이 아끼는 편이라 그런 면에서는 좀 조금
거기에 기여가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저는 물건을 굉장히 오래 써요. 막 선풍기들 같은 것도 철이 지나면 닦아서 말려서 뒀다가 봄에 쓰면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저는 선풍기를. 그 물건을 되도록이면 깨끗이 닦아서 보관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멋지십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그리고 우리 이복순 선생님은 우리 건강 리더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환경 생태 공부도 같이 해주셔서 마을의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저희들은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주 선생님. 아니, 다 아는 얘기인데 참 실천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항상 네네. 알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찔리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일 것 같아요. 항상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물건을 보면은 궁금해서 들고 오는 편이거든요. 필요 없는데도 그냥 들고 와요. 그래서 그냥 며칠 그냥 기분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되게 미안해지고 막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오수정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책이 그렇게 안 되고 기업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소비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냥 사실 친환경적이지 않고 물 많이 쓰고 전기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지 부유층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지 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뭐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기업가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눌러야겠다. 예, 그런 거에 좀 발맞춰 가시는 분들을 뽑아야 되고 정치인들도 많이 알 거예요. 그 친환경을 써야 되고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도 좀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고 알지만 당장 이게 보여지는 게 표잖아요. 경제고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 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행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표를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친환경 안 하면? 제가 조금만 더 붙일게요. 지금 네네. 오늘 일단 그 참여 수가 오세영 선생님도 잠깐 왔다가 갔고 여기는 이제 어머님 때문에 그러고 지금 그 이미선 선생님은 조금 전까지 계시다가 지금 뭐 일이 바쁘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참여했다 그래서 총 8분이 참여했습니다. 제일 많이 참석한 편이죠? 네네네. 그러네요. 우리 팀워크를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환경생태에서 공부하는 이것이 굉장히 아주 손희정 선생님도 잘 오늘 같은 의료 같은 걸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이제 오수정 선생님 얘기처럼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마을과 시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서로 소통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통합 돌봄 마을로 가는 것에서 우리 이런 통합 돌봄 마을에 이제 이런 위원회가 생겨서 모르는 걸 정보도 주고 통합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미 거기 이제 돌봄이나 문화센터가 생기는 거니까 그곳에 이제 우리 생태 쪽도 한 그룹이 들어갈 테고 생태 문화 건강 리더들이 들어갈 테니까 그것에서 같이 통합 돌봄 마당을 만들고 통합 돌봄 마을을 만드는 그 위원회끼리도 소통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강 리더 쪽에서도 이제 여기 같이 좀 들었으면 통합적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여기 것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거친 다음에는 통합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그건 천천히 더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선집사님 요 강의가 언제까지 진행될 건지 좀 정하고 이제 8월은 아마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더우니까 9월 10월에 커리큘럼도 잠깐 아마 한 번은 더 선집사님 하실 때 될 것 같고
뭐 더 필요하다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읽기로 되어 있는데 책을 바로 읽을 건지 아니면 또 지금 뭐 이미선 선생님은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이고 강의도 하셔서 그런 발표의 기회도 주고, 또 우리 이은주 집사님도 뭐 곳곳에서 지금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발표의 장이 되기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강사도 육성하고 그러니까. 또 오수정 선생님도 발표할 거리 있으면, 또 저는 지금 뭐 계속 아까 말했듯이 원고 청탁이 있어서 많은 것이 또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배합을 해서 선임 집사님은 하실 만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발표할 건지 책 읽을 건지 그런 얘기도 하여튼 8월까지 조금, 오늘도 잠깐 얘기하고 해서 9월, 10월 이후에 이제 하반기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대표님이 좀 말씀하시고 선임 집사님이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얘기할